안녕하세요. 시애틀 부동산 인사이드 스토리를 전해드리고 있는 윈드미어 부동산의 김현숙입니다. 요즘 이자율이 작년까지만 해도 2%대에서 지금 3월 달에 들어와서 거의 5%대로 이자율이 올라와 가지고 부동산 전국 부동산 경기가 좀 쿨다운 된다는 그런 뉴스들이 막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바이어들이 그러면 내가 집을 지금 사야 되나 아니면은 좀 기다렸다 사야 되나 고민들을 많이 하시고 또 문의 전화를 많이 해오세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제가 야후 파이낸셜 뉴스를 딱 보니까 야후 파이낸셜에서 좀 다른 디퍼런트 앵글로 지금 현재의 모기지 이자율 상승과 주택 경기 쿨다운을 좀 디퍼런트한 앵글에서 찾아온 기사가 있어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지금 이것이 야후 파이낸셜에서 나오는 그래프를 제가 카피한 건데 보니까 지금 4월 7일자에 이자율이 모기지 이자율이 4.72%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것이 2020년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졌잖아요. 3월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록다운이 시작이 됐는데 이렇게 되면서 모든 비즈니스들이 문을 닫고 그 다음에 언임플로이먼트도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 그 경기를 더 이상 죽이게 하지 않기 위해 가지고 저금리를 유지하면서 그 다음에 정부에서 돈을 엄청 풀었어요. 그걸 이제 양적 완화라 그러죠. 그래서 돈을 엄청 풀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엄청 풀으니까 어떻게 되죠? 물가가 점점 상승을 하는 거예요. 상승을 해서 이제는 너무나 물가가 상승해 가지고 지금 작년에서 지금 1년 사이에 거의 한 7 내지 8% 물가 상승이 된 거로 지금 보도되고 있죠. 그래서 마켓에 가면 계란 사기도 무섭고 두부 사기도 무섭고 두부가 1불 하던 것이 거의 막 2불 정도 되니까 두부도 잡기 힘들고 모든 게 여자 주부들이 마켓에 가서 장 보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외식도 나가서 하기가 순두부값도 엄청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물가가 너무 올라가니까 정부에서 그렇게 많이 풀었던 돈을 이제는 이 정도면 경기가 부양이 됐고 물가 상승을 이제 잡기 위해서 양적 완화로 해서 돈을 풀었던 것을 돈을 끌어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긴축 정책을 시작을 하면서 그러면 긴축 정책을 시작을 하려니까 금리를 인상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4월 달에 금리가 4.72, 5%나 지금 육박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야후 파이낸셜에서 한 기자가 쓴 내용이 뭐냐면 그러면 바이어들이 기다리는 게 좋은가 아니면 지금 집을 사는 게 좋은가 그거를 이제 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그맣게 제가 요거를 간단하게 줄여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셀러가 내가 이 집을 팔고 뭐 다른 아파트로 간다든가 그러면은 별 상관은 없는데 보통 셀러들인 경우에는 내가 이 집을 팔고 그 다음에 이 집을 팔고 나서 돈을 좀 더 얹어서 더 큰 집을 사든지 아니면 내가 이 집을 팔고 캐시를 가지고 집을 사든지 캐시로 집을 사시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이 집을 팔고 융자를 더 얹어서 더 큰 집으로 간다고 할 경우에 그때 보면 자 이렇게 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셀러가 지금 현재 모기지를 갖고 있는 게 2.5%예요. 2.5%인데 지금 내가 이 집을 팔고 집을 산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5% 이자 가지고 모기지 이자를 내야 되는 거예요. 2.5%인 집이 5% 정도로 모기지 부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고 거기에다가 집값이 지금 보면 집값이 쿨다운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30% 40% 올라가던 것이
완만하게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적어도 한 1년에 한 10%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올라가는 집 가격하고 내가 내야 되는 모기지 페이먼트하고 그러니까 더블 양쪽이 더 부담이 되는 거죠. 두 가지 부담을 안고 내가 이 집을 사야 되느냐. 그러니까 셀러들이 가만히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이거 별로 해봤자 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나 집을 안 팔겠어. 그래서 요즘 보면 집을 팔려고 했던 분들이 난 저렇게 하면은 집을 내가 팔아야 될 이유도 없고 집을 또 사야 될 이유도 없고 그래서 주저앉으세요. 자, 그러면 셀러들 10명 중에서 집을 팔 생각이 있었던 분이 반 정도가 줄여서 집을 안 팔겠다고 하면 매물수가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집 가격은 뭐냐면 집 가격은 항상 공급과 수요가 어떻게 물리느냐에 따라서 집을 원하는 바이어는 많은데 매물이 적게 되면 집 가격은 폭등하는 거고 바이어하고 셀러하고 공급하고 그 다음에 수요가 적절하게 맞으면 집값은 아주 균형 있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지금 셀러들이 집을 팔려고 했던 셀러들이 주저앉는 셀러들이 많아요. 지금 바슬의 한 집도 지난주에 리스팅을 올렸다가 금방 캔슬을 했더라고요. 뭔가 이유는 있겠지만 그런 셀러들이 그러니까 내가 집을 팔려고 리스팅을 올렸는데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적다. 이럴 경우에는 캔슬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 셀러가 자기 집을 팔려는 것을 포기하고 안 팔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인벤토리가 매물이 10개 있던 것이 5개로 줄었어요. 그렇죠? 5개로 줄었다고 생각을 하면 그 다음에 공급은 바이어는 항상 있는 거예요. 바이어는 10명 있는데 집 개수가 5개로 줄었어요. 그러면은 그때 다시 경쟁이 붙어서 집 가격이 올라간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시리얼을 보면은 좀 맞는 말이기도 해요. 만약에 지금 현재도 사실 팬데믹 때에 왜 집값이 그렇게 많이 올라갔느냐 2020년도에 팬데믹이 시작되니까 사람들이 셀러들이 집 보여주기도 힘들고 그죠? 바이러스에 걸릴까봐 그러니까 집들을 안 내놓으세요. 매물이 더 줄어들죠. 근데 바이어는 저금리, 이자율이 엄청 싸기 때문에 집을 사겠다라고 하는 바이어들은 많으세요. 그런데 결국은 매물이 없기 때문에 집 가격이 폭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후 파이낸셜에서 얘기를 한 거 보면 똑같은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셀러들이 집을 내놓기를 포기하다 보면 결국은 매물이 줄어들어서 집 가격이 다시 오를 수 있다라는 이 얘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보면 바이어들이 과연 기다렸다가 집을 사는 것이 난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이자율이 여기서 멈추는 건 아니죠. 1년 있다가 사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때에 사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아무래도 경쟁이 한두 달 전까지만 해도 한 집에 보통 10개 이상의 오퍼가 들어오면 보통 20%, 30% 이렇게 올려서 오퍼를 써내야 되잖아요. 이제부터는 그렇게까지는 심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이러한 기회를 타고 모기지 이자율이 조금 오르긴 올랐지만 사는 것이 더 낫다는 게 야후 파이낸셜 뉴스의 그런 베이직 라인인 것 같아요. 자, 지난번에는 제가 벨뷰 쪽에서 한 30분 정도 북쪽으로 올라오면 있는 바틀이라는 동네를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오늘은 바틀보다 조금 위쪽인 밀크릭이라는 동네를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한국 분들이 좋아하시는 동네가 어디냐면 골프장 부근에 생긴 집들은 다들 좋아하셔요. 그래서 노스 쪽에서 골프 코스 주변에 지어진 단지, 고급 단지를 손꼽으라고 한다면 머킬티오, 저쪽 위에 있는 머킬티오 쪽에 있는 하버 포인트 골프장 부근에 세워 있는 그 단지가 있어요. 단지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밀크릭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밀크릭 골프 컨트리 클럽 부근에 지어진 그 단지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밀크릭
컨트리 클럽 부근에 있는 단지에 대해서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골프장 부근에 지어진 집 중에서는 뭐 9홀 뷰가 있는 집이면 훨씬 더 값이 비싸겠고, 골프장 뷰가 보이지 않는 집인 경우에는 조금 가격이 그거보다는 낮겠죠. 그렇지만 동네 전체가 이렇게 산책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정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동네보다는 훨씬 더 그 사시는 분위기가 훨씬 그 분위기를 좋아하세요. 그리고 안전하고. 그런데 이제 이 그 밀크릭 동네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보통 한 150만 불에서 200만 불, 300만 불대의 그런 버켄홈 아니면 머리 프랭크 홈이라든가 이런 코너홈 같은 그런 유명 빌더들이 지은 집들이 많아요. 1980년, 1990년 요때 건물들이 많죠. 그래서 요즘 지어지는 새집 단지들하고는 좀 달리 집과 집 사이가 멀리 떨어져 있고, 그리고 지붕도 이렇게 하이라이즈 된 이렇게 이런 지붕으로 되어 있는 그런 단지예요. 한국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그런 단지가 되겠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 밀크릭 그 컨트리 클럽 주변에 있는 밀크릭 단지를 보면 집만 있는 것이 아니로 뭐 한 3,000 스퀘어 피트 되어 있는 그 큰 주택도 있지만 한 2,000 스퀘어 피트 미만인 그런 단촐한 가족이 살 수 있는 집이라든가, 아니면 은퇴 노인들이 집을 이제 애들이 전부 다 떠나고 엠티 네스트가 돼서 두 분만 사실 경우에 큰 집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사시면서 그 다음에 골프도 즐기시고, 골프 값이 여기는 그 밀크릭 골프 코스도 그렇고 머킬티 하버 포인트도 그렇고 둘 다 프라이빗 골프 코스라서 좀 비싸긴 비싸죠. 그렇지만 자기가 멤버십을 가지고 거기 가서 즐기시는 분, 그 다음에 이 밀크릭 쪽에서 이제 사시면서 또 하나 이제 즐기실 수 있는 그런 어메니티 많아요. 그리고 또 지금 큰 대형 주택도 있지만 그거 중간 정도 되는 한 2,000 스퀘어 피트 정도 되는 소형 주택도 있고, 그것뿐만 있는 게 아니고 노인분들, 은퇴층에 계신 분들이 살기 좋은 타운하우스도 있어요. 1층에 마스터 베드룸이 있고, 이렇게 아웃사이드는 전부 HOA에서 관리해주는 그런 단지도 있고, 또 하나는 그런 타운하우스만 있는 게 아니고 콘도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그 주택들이 모여 있는 것이 이 밀크릭이에요. 그래서 다른 단지에서는 보기 힘들 정도로 이렇게 아주 그 버라이어티하게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그런 단지입니다. 밀크릭. 요즘 또 요 주변에는 좀 새 집들도 많이 지어지죠. 요즘 세워지는 그 타운하우스는 젊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뭐 1, 2, 3층 아래층으로 들어가서 가라지가 있고, 그다음에 2층 올라가면 리빙룸하고 키친이 있고, 그 다음에 3층에 올라가면 베드룸이 있는데, 나이가 드신 분들은 아마 그 3층짜리 타운하우스에서는 살기가 좀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스타일의 타운하우스들이 여기 또 주변에 또 이렇게 생기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밀크릭 그러면은 위치적으로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지난번에는 405에서 벨뷰에서 한 40분 정도, 50분 정도 올라가면 다시 I5를 타고 올라가서 들어가는 데가 여기가 밀크릭이에요. 밀크릭에서 스노우미시로 빠지던가 밀크릭에서 또 바틀도 이렇게 빠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밀크릭의 집값은 어떨까요? 한번 보도록 하죠. 밀크릭의 중간 가격, 미디안 세일즈 프라이스는 이게 좀 빨간 줄이에요. 여기 보면은 지금 이게 3월 달에 나와 있는 밀크릭의 중간 가격은 105만 불. 작년 이맘때보다 거의 40%가 올랐다는 얘기죠. 근데 이렇게 보니까 지금 3월 달 올라와 가지고 조금 밀크릭 주택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판매되는 게 별로 없어요. 포세일로 나온 것이 없어요. 자, 그리고 이러한 곡선이 지금 모기지 이자율이 올라가면서 이게 올라갈 건지 내려갈 건지 아니면 평행선을 유지할 건지 그거는 저희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지금 밀크릭 단지예요.
골프 코스들이 있어갖고 산책로들이 쭉 연결되어 있는 여기가 이제 밀크릭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그 밀크릭의 주민들은 아주 편리하게 여기서 조금만 가면은 밀크릭 타운센터라는 데가 있어요. 한 센트럴 마켓, 그러니까 좀 고급 그 그로서리죠. 센트럴 마켓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뷰티크 샵, 그 조금 고급 뷰티크 샵도 있고 레스토랑도 있고, 그래서 한 70여 개 스토어가 한꺼번에 자리 잡아 있는 곳이 밀크릭 타운센터예요. 그리고 걸어 다닐 수 있는 산책로도 있고, 그다음에 그 앉아서 스토어 식당 주변에서 앉아서 먹을 수 있는, 길가에서 앉아서 먹을 수 있고 서로 얘기도 나눌 수 있는 굉장히 그 뭐랄까 커뮤니티가 아주 부드럽게 형성되어 있는 그런 타운센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그 밀크릭 타운센터에 연세 드신 분들이 여기서 생활하기가 좋아. 그로서리 가기도 좋고 걸어서 가기도 좋고 그다음에 뭐 레스토랑 가기도 좋고, 그래서 이 1, 2층으로 되어 있는 그 계단이 있는 집이 아니고 미라비다라고 하는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있는 콘도가 있어요. 지금 투베드룸에 한 70 내지 80만 불 정도면은 사시더라고요. 작기는 작지만 굉장히 간편하게 은퇴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콘도가 있어서 굉장히 인기가 있게 팔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지금 이 밀크릭을 들어가려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I5 엑짓 183번에서 들어가는 이런 길이 있고, 아니면은 이쪽에 405의 엑짓 26번 바틀 에베렛 하이웨이로 해서 들어가는 데가 있는데, 사실은 밀크릭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출퇴근 시간은 엄청 밀려요. 이 뒤에 집들이 엄청 많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새 집들 지어져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요 길하고, 그 다음에 바틀 에베렛 하이웨이로 올라가는 길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에어포트 웨이 해서 들어가는 길하고, 요거 세 군데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통 한 4시서부터 6시까지는 굉장히 트래픽이 심해서 또 밀크릭을 선호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거는 이제 잘 고려를 하시고, 제가 그리고 이 밀크릭에는 또 어떤 분들이 많이 사냐면, 여기 보잉에 다니시는 분들이 또 많이 사세요. 보잉에 다니시는 분들이 에어포트 웨이로 해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매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경전철 얘기를 해드리는데, 여기 지금 I5 엑짓 183에 보면은 여기 LC웨이 있는 쪽에 경전철역이 생겨요. 그리고 에어포트 웨이, 보잉 쪽으로 들어가는 요 엑짓이 있는데도 여기가 경전철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양쪽이 경전철이 생기기 때문에 교통상 굉장히 또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학군이 좋아서 부모들이 그쪽 동네로 모이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열성인, 학구열이 열성인, 학부모 열성이 굉장한 학부모들이 모여서 살기 때문에 그 학교를 또 우수학교로 만드는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사쿠와 학군이 전에는 벨뷰 학군보다 상당히 안 좋았는데, 요즘은 젊은 엄마들이 이사쿠와 쪽으로 많이 들어가면서 이사쿠와 학군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똑같아요, 여기도. 이 밀크릭에 헨리 잭슨 하이스쿨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 헨리 잭슨 하이스쿨은 1990년도만 돼도 그렇게 아주 인기 있는 학교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교육구가 에베렛 교육구예요. 에베렛 교육구는 학부모들이 좀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교육구거든요. 그래서 학교가 안 좋아서 나는 싫다. 그래서 이쪽으로 오기를 꺼려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있으셨어요. 여기보다는 차라리 머킬티오에 있는 케미악 하이스쿨을 보내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으셨죠. 그런데 이제 바틀 이쪽에서 벨뷰, 바틀 쪽에서 학부모들이 점점 북상을 해오면서 이쪽에서 돈 좀 있고 학구열이 높은 학부모들이 모여서 살면서 이 헨리 잭슨 하이스쿨이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헨리 잭슨 하이스쿨을 보내기 위해서 엄마들이 아주 그냥 막 이쪽 구역으로 이사를 들어오려고 엄청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집값이 보통 한 120만 불의 집이 나오면은 150만 불, 160만 불에 팔리는 이런 동네예요. 그래서 이 헨리 잭슨 하이스쿨을 보면 지금 이것이 이 빨간 라인으로 되어 있는 것이 헨리 잭슨 하이스쿨 바운더리예요. 여기에 들어오기 위해 가지고 엄마들이 아주 열심히 집을 요 바운더리 내에 있는 집을 찾지요. 자, 근데 그 하이스쿨 아이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다 보면 동생들이 또 초등학교도 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또 그 니시 랭킹에 보면은 제일 좋은 엘레멘터리 스쿨이 시다 우드 엘레멘터리 스쿨 여기에 있는 거고, 그다음 밀크릭 엘레멘터리 스쿨은 여기에 있는 거고, 그다음에 페니크릭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세 학교가 초등학교로서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꼽히는 이런 데니까 이사를 올 때에는 요 학교를 좀 잘 고려를 하셔서 집을 선택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밀크릭 컨트리 클럽 그 단지에 위치한 에메랄드 하이츠라는 단지에 나와 있어요. 들어오면서 밀크릭 단지 초입에 이렇게 있는 단지인데 여기는 제가 집은 한 번도 팔아보지 않은 단지지만 처음에 이렇게 들어오니까 굉장히 이렇게 차분하면서 은퇴 노인들이 많이 살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이즈가 2,000 스퀘어핏이 안 되기 때문에 가족이 많지 않은 분들이 살고 있는 그런 단지예요. 자, 그래서 이 에메랄드 하이츠에 있는 이 분들은 이 집주인은 이 집을 89만 불 정도에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내놓을 거고, 스테이징은 이제 제가 이 집주인의 퍼니처를 가지고 제가 이제 직접 스테이징을 한 그런 집이에요. 3베드룸 2층에 방이 마스터하고 세컨 베드룸이 있고, 또 좋은 게 1층에 방이 있고 풀 베스룸, 샤워룸이 있는 베스룸이 있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게스트들이 오셔도 좋고, 아니면 연세 드신 분들이 1층에 거주하셔도 좋고, 아니면 1층을 댄이나 오피스로 사용하셔도 좋은, 그렇게 구조가 아주 좋은 집이에요. 현관에서 들어오시면 실링이 높은 하이 실링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딱 그 뒤에 집 뒤에가 그린벨트로 되어 있어서 그 그린벨트를 즐기면서 지내실 수 있도록 wall of window, 윈도우가 아래 위층까지 뻥 뚫려져 있는 그런 월 윈도우로 되어 있는 집이에요. 리빙룸도 천장이 답답하지 않게끔 하이실링은 되어 있고, 그리고 1층에는 전부 하드우드 플로어로 깔려 있어서 먼지가 안 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예, 이 집은 이 덱을 트랙스 덱이라 그래요. 별로 관리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트랙스 덱으로 되어 있는데, 위에 가지버처럼 이렇게 지붕을 멋있게 만들어 놓고, 여기는 파이어플레이스예요. 이게 여기에서 가스 파이어플레이스인데 이쪽에서 뭐랄까 가스 파이어를 하면서 음식이나 아니면은 와인을 즐길 수 있는 이런 아주 멋진 이렇게 백야드 덱이 있고, 뒤에 보면은 집들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뒤에 그린벨트로 돼 있어서 너무 프라이빗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분위기의 집이죠. 주인분이 아주 꽃도 예쁘게 갖춰놨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뒤에 백야드도 아주 로우 메인테넌스, 크게 잔디를 깎거나 할 필요가 없이 인조 잔디로 깔아놔서 아주 간편하게 백야드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집이에요. 자, 여기는 포멀 다이닝 룸인데 집 주인이 굉장히 뭐랄까 아티스틱하게 모든 퍼니처하고 이렇게 그림 같은 것을 간수를 하고 있으셔갖고 아주 사진 찍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아일랜드는 따로 없지만 브렉퍼스트 바가 이렇게 있어서 따로 브렉퍼스트 테이블을 놓지 않고도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이런 디귿자형으로 되어 있는 주방이죠. 모든 것이 스테인리스 스틸로 되어 있고, 가스 쿡탑 5개 번호로 되어 있어요. 모두 다 스테인리스 스틸이죠. 여기는
팬트리가 이렇게 그 워킹 쉘프로 되어 있어서 아주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베드룸이에요. 베드룸은 보통 클로젯이 있고, 그 다음에 창문이 있고, 천정이 6피트 넘어가면 그거를 베드룸으로 쳐요. 그래서 여기를 베드룸으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 지금 현재 주인들은 이 여기를 오피스로 사용을 하고 있죠. 근데 바로 옆에 보니까 샤워룸이 있는 베드룸이에요. 그래서 옆에서 금방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저기죠. 자, 2층으로 올라가실까요? 자, 이 집의 셀링 포인트는 이렇게 높은 하이 실링에 월 윈도우 그래가지고 그 뒤에 그린 그 벨트가 한눈에 탁 보이는 그러한 전경이 이 집의 셀링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마스터 스위트예요. 볼티드 실링으로 되어 있는 마스터 베드룸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백야드가 다른 집이 보이지 않는 그 그린벨트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프라이빗하죠. 그리고 여기도 하드우드 플로어로 깔려져 있고, 여기는 워킹 클로젯, 여기는 마스터 바스예요. 더블 베너티로 되어 있고, 샤워룸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토일렛룸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면서부터 엔트리 쪽에 실링이 오픈이 되어 있고 하이 실링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리빙룸 쪽에도 오픈 실링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는 이렇게 양쪽이 터져 있는 로프트로 되어 있습니다. 뭐 애들을 키우고 있는 집들은 여기서 컴퓨터를 하도록 하셔도 좋고, 아니면은 뭐 책 읽는 공간으로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세컨 베드룸으로 가보죠. 자, 여기는 세컨 베드룸이에요. 어떤 경우는 부부가 따로 이제 주무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허스번드는 저쪽 방에서 자고 와이프는 이쪽 방에서 자고 할 수도 있는 데죠. 자, 그러면 여기는 지금 그렇게 사이즈가 많이 크지는 않지만 여기도 똑같이 볼티드 실링으로 되어 있어서 답답하지 않고 아주 이렇게 탁 트인 그런 분위기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방이에요. 마스터 베드룸은 오운 베스룸이 따로 있고, 이 방은 또 이쪽에서 쓸 수 있는 풀 베스룸이 있습니다. 베스트업 있고, 그렇게 해서 이치 룸이 오운 베스룸이 있는 아주 편리한 그런 공간이에요. 요즘 새로 짓는 집들은 방 개수가 3개인데 뭐 베스룸이 4개인 그런 집들이 많죠. 그래서 베스룸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것, 그 다음에 1층에 게스트룸이나 아니면은 댄으로 쓸 수 있는 방이 있다는 것, 이것이 이 집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밀크릭에 1980 스퀘어피트 된 밀크릭 단지 내에 있는 에메랄드 하이트에 지금 89만 불의 리스팅을 올린 집을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밀크릭 관심 있으세요? 관심 있으시면 저한테 전화해 주세요. 감사합니다.